2600선요. 2600선까지 본다고. 지금 일단 9월 20일까지는 혼조세 횡보대를 유지할 것 같아요. 2600까지? 언제까지? 아니, 2600원까지는 단기권에서는 좀 무리라고 보여지는데 전 2600짜리가 어디 있는데 여기 이거 보는구나. 큰 그림 눌림자리 여기까지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보면 엘리어파의 고점으로 봤을 때 1파, 2파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빠졌는데 여기까지 보고 1파, 2파, 3파의 고점이 누르면 전고점까지 나온다라고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10월 20일 날 미국에서 나오는 FOMC에서 연장 소식 나오고 하면 그날 하여튼 이슈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디폴트를 어떻게 뭐 할 거냐,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거냐, 금리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한 번 더 결정이 나오는 거지. 바로 뭐 2600선까지 간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고점에서 추세 꺾이고 고점 영역에 횡보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빠질라 그랬으면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현금 보유 비중 높였어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갖고 있는 데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정리해야 될 부분에 좀 더 보는 관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점, 단기 저점에서 오늘 양봉, 일봉상 양봉이 나오는데 여기서 손절선을 잡고 가야지. 요거 쬐끔 반등 나왔다고 지금 털고 나가기에는 억울하죠.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나가든지 확실하게 전저를 깬다, 2900선이 빠진다 하면 나가든지, 여기에서 뭐 돗자리 펼쳐가지고 뭐 점 때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디폴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렇더라도 뭐 다른 식의 악재가 나올 수 있어요. 연장을 준다는데 연장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든지, 여기서 이제 확실히 뭐 넘어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뜨릴 수도 없고 미국을 귓땡이로 그냥 몰아넣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장의 악재 영향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점 영역에서 지금 뭐 1년 동안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 빠진다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버텨냈고 계속 이겨냈고, 단기 추세 하락이 무섭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지지 라인의 저점 구간을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확실히 깨졌다고 판단되고 10월 20일 날 악재 내용이 동반되고 하면서 좀 빠지면 2060선이 전고점 부위에 큰 자리에 파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눌러줄 확률도 분명히 살아있다고 보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막 복잡하고 막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이 지금 빠지는 장세 속이고, 중요한 건 각 타점 부위에서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 장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읽어갈 것이냐. 지금은 뭐 10월, 오늘 7일이죠. 현재 시점에서 7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속해서 하락장이었다. 그럼 이제 하락이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올해 최고 하락률이었죠. 최고 하락률 저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낼 것이냐. 어우, 지수 지금 갑자기 빠졌네. 분봉에서 살짝 이탈하는데, 신규타를 당장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버텨서 바닥세 지수 최하단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막바로 그냥 바로 빠져나가가지고 뭐 손절 다 쳐라, 지금 뭐 2600선을 갈 거니까 손절 다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버틴 사람이 있고 신규 타점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버틴 사람하고 신규 타점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점의 저점 구이, 오늘 어쨌거나 전저점을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데드라인, 마지노선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지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2940선 부위의 지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그래요. 현재 시장의 충격 파급 효과를 무리하게 지금 낼 수가 없어요. 20일날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는 좀 혼조세 보합장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워낙 많이 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대응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해하십니까? 가능성 있는 이론이죠. 큰 그림의 상승 추세가 나왔고 1200선에 빠지고 올라갔을 때 엘리엇 파동이 동반됐을 때 1파, 2파, 3파, 4파, 뭐 5파, 그리고 빠지고 A파, B파, C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꺾인다 라고 보고, 1파의 흐름에서 3파의 흐름 고점에서 빠졌을 시 이전에 있었던 1파의 고점 라인을 부딪힐 확률이 높다, 이거거든요. 딱 그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큰 파동이 나온 엘리엇 파동에서 정석적으로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큰 그림에서 2600선까지 딱 2600이면 딱 그때 꼬리인 걸로 라고 보여집니다. 2607선이죠.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켜보아야 되는 것이다. 지켜보고 좀 더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방향 결정해서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적용할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 개개인별로 타점과 자리에 따라서 다들 조건이 다를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있고 저렇게 돼 있는 사람들 있고, 거기에 맞게 그때 이제 각 종목별로 대응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엇 파동을 접목시켰을 때 기법적으로 2600선까지도 코스피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된다. 허나 디테일 라인에서 앞으로 있을 때 경제 뉴스의 큰 라인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현재점까지 버틴 사람이 그냥 다 털고 나가는 게 맞느냐, 보합장 혼조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 10월 20일까지 약반등이라도 나왔을 때 약반등 구간에서 나올 것이냐, 이런 걸 구분해서 보자.